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지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좀 기분은 가볍게 출발하고 싶은데요. 대신에 우리 시장이 이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할리데이 리스크가 적용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좀 브리핑으로 쭉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은요, 지난 두 거래일을 급등했다가 어제 숨고르기를 했다가 오늘 다시 상승 쪽으로 시동이 걸렸다고 보겠고요. 일단 10월 증시 지금 이제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단풍 랠리라고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 양적 완화 연장 내지는 금리 인상 대폭 지연 가능성의 시장이 저렇게 어떤 유동성의 향기를 맡고 올라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FOMC 전후로,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를 앞두고서 긴장감이 좀 반영이 됐던 달러 인덱스는 여러 번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이제 95점 중반대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지난주 고용지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역시 한 2% 초반대에서 지금 안정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코스닥 지수하고 동조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는요, 이제 전일 급락을 뒤로 하고 오늘 3.8%대의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스닥 바이오와 제약주 중심의 의욕적인 반등을 노려봐도 나쁘지 않은 날로 저는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의 V자 반등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어제 IMF의 글로벌 성장 전망 하향,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고, 글로벌 성장률을 0.2%포인트 깎았는데 우리 한국은 0.4%포인트 2배가량 성장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후폭풍으로 본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더 독려해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이제 대신에 IMF의 이런 돌직구는 과연 국제 공인 최대 규모 대부 업체인 IMF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제 경고를 자꾸 보내는 것은, 뭐 대부 업체는 자꾸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경제가 너무 좋으면은 돈 빌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국하고 지금 IMF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모르지만, 최근에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저격한 한 3인방 정도 중에 IMF도 들어갑니다. 연준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3인방 중에 IMF 하나,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중국, 이 정도가 9월 FOMC 금리 인상을 막아낸 수비 3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상승에 대해서는 중국 같은 이제 신흥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환율과 금융 불안 같은 것을 좀 언급을 했고요. 뭐 부채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연준에서 대규모로 값싼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싼 돈으로 값싼 머니 버블이 이제 생기면서 부채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뭐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외화 차입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어마운트로나 보나 뭐 비중으로 보나 현재 달러 차입금이 국내 뭐 대출 시장에서 자동차 리스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신용 시장의 버블을 많이 만들어냈던 건 사실인데, 여기에 이제 취약성을 볼 것 같으면 중국보다 더 높은 게 이머징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결국은 IMF의 저런 경고의 이면에는 미국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섣부른 긴축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글로벌 마켓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IMF 관련 내용을 연속으로 지금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한 일주일 만에 개장하면서 긴장감도 큰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일 중국이 안 열리는 동안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더 강화가 돼서, 사실 중국은 그냥 안 열리는 게 도와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했는데요. 중국 관련 IMF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저도 이거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얘기만 들었는데, SDDS라는 게 있는데 IMF의 그 경제 지표나 아니면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표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요거를 이제 채택하기로 오늘 IMF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 통계에 대한 신뢰도나 투명성 향상을 기대한다라는 성명이 보시다시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 지표에 있어서 신뢰도와 투명성은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IMF SDR, 그러니까 이 표준 인출권 이제 편입을 앞두고 있어 이제 여러 가지 뭐 외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바로 넘어갈까요? 팍스 비즈니스에서는 과연 이렇게 IMF하고 중국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약인가 독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바랄 텐데 중국이 지금 SDR 편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IMF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IMF도 중국 위주로 창설된 AIIB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업 경쟁사일 수도 있는데 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둘이 요즘에 연준을 조금 따시키면서 훈훈한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하고 중국의 동행이 누가 봐도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좀 경계할 이슈인데 이게 약인지 독인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GDP인데요. 좀 마사지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통계에 좀 조작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이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단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호재로 해서 오늘 중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로 들어가느냐, IMF에서 저렇게 보증해주는 식으로 어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나 통계치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해줬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오늘 일주일 만에 열리는 중국 시장에 가서 순매수로 들어가느냐. 그거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GDP 전망 같은 경우에서 IMF는 6.8%를 제시했고 중국은 7.0을 제시했는데 저렇게 SDDS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과연 IMF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에 중국은 7%의 성장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외국인들의 숏을 맞기 좋은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양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면은 FMC 의사록도 공개되고 알코아의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휴장이니까 오늘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서 이번 주 증시의 마지막 거래를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할리데이 리스크가 적용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몬산토의 오늘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몬산토 하면은 뭐 글로벌 곡물 시장의 최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겠고요. 이런 뭐 농업 재배 기법부터 씨앗 뭐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이제 곡물 관련 이제 최대 업체고 오늘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아주 적긴 하지만은 한 3센트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19센트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2,6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이제 주로 상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몬산토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실적이나 뭐 전망 같은 거에 따라서 상품 시장에 뭐 이 옥수수, 뭐 대두 뭐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근데 식량이나 청정 에너지 같은 데 대한 수요가 감소되면서 곡물 시장에 경고음이 켜졌다고 보는데 결국은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 이런 몬산토의 실적 부진까지도 지금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어떤 폭스바겐 디젤 엔진에 대한 이 글로벌 세력들의 어떤 공격도 결국은 지금 몬산토의 실적을 봤을 때 진짜 저쪽이 디젤 엔진을 저격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수요를 죽이지 않으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저 코너에 몰려 있는 것까지 아닌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또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의 어닝 시즌은 알코아가 테이프를 끊지만 지금 글로벌리는 몬산토가 일단 실적 시즌의 개막을 열었는데요. 몬산토의 이번 실적 부진과 대규모 감원 발표는 결국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실까요? 뭐 수익 전망이 손실로 뒤집어졌으니까 재앙이라고 봐도 나쁘지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파란이 일어났었던 글렌코어 같은 이런 상품 관련 기업들이 부채도 많고 지금 병세가 깊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를 야기할 수 있는 연준의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상품이 죽고, 그러면 유로존 인플레도 같이 죽고 미국도 디플레 공포가 커지고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라서 결국은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지금 뭐 다국적 기업, 그다음에 상품 관련 기업 같은 이 시총이 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연준 기준금리 인상을 뒤로 더 밀어주는 역설적이지만 시장의 시장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이제 모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일주일 만에 개장을 합니다. 상해지수 벌써 일주일 전 상황이긴 한데 3,000포인트를 재탈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국경일로 휴장을 했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유커들도 많이 와서 쇼핑을 했고, 중국 뭐 내수도 그동안에 소비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상해지수 3,000포인트 로 끝났던 이제 지난 일주일 전 상황이 과연 오늘 어떤 평가를 다시 받느냐, 이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이 정말 안 열리고 쉬고 있는 게 오히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다우 선물 기준으로 보니까요, 중국이 지난 8월 달에 위안화 3단 평가 절하, 그 다음에 기준금리하고 지준율 동시 인하, 상당히 이제 의욕적이면서도 급진적인 통화정책 변경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상품 시장의 등락이라든가 중국 증시의 어떤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글로벌 증시에까지 영향을 줬는데 주로 마이너스의 영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국이 지금 문을 닫았던 일주일 동안은 오히려 플러스로 중국 쉬고 있을 때 위험자산 열심히 선호하자,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나왔었는데, 일단 일주일 만에 중국이 개장하면은 그동안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욕구 반등에 따라서 잠시 쉬고 있었던 이 숏셀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월 증시 뭐 단풍 랠리라고 뭐 며칠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근데 이 10월 증시가 어떤 색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보다는 진동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마케더치 이 통계 분석에 나와 있는데요.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간 단위로 증시를 분석해 봤을 때 1위는 4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월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률 기준으로 12달 중에 3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1.65%,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은 6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일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10월 31일까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10월 초반에는 나쁘지 않은 상승세. 하지만 중순에는 약간 변동성을 탔다가, 중순 이후로 하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계단식의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월 증시는 초수는 좋았죠. 이 통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내일장 휴장을 앞두고 포지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들은 일단은 최근 동안의 어떤 상승분을 수익 실현하고 연휴를 맞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통계 결과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떨어지는 낙엽도 주의하자, 혹은 밑바닥의 은행 열매도 주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단신 몇 개를 좀 준비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의 여지가 좀 크다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일단 할리데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현금화를 하고 연휴 전날에 우리 시장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공세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ISIS 본거지인 시리아에다가 군함 4척을 보내가지고 26발의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가깝지 않았는데 러시아에서 갑자기 저렇게 ISIS 격퇴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AP통신 보니까 또 참 황당하면서도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할 만한 에피소드인데, KGB 배후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깽단
멤버가 ISIS에 핵물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보니까 몰도바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거래하는 현장을 FBI가 덮쳤다네요. 진짜 무슨 영화에 등장하는 한 장면인데 여기에 따라서 ISIS가 지난 5월 달에 그랬죠. 우리가 1년 내로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런 협박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네요. 잡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참 이런 것도 글로벌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테러라는 어떤 이 노이즈 차원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아이고 저거 진짜 거래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FBI에서 잘 잡았네라는 것보다는 일단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금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총기 사고에 대비해서 총기 판매 규제를 더 강화할 거라고 했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 국민이 무장을 해야 총기 사고가 안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기득권과 어떤 공화당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테러나 이런 것들이 워싱턴과 이제 금융시장에까지 어떤 지각 변동이나 변동성의 여지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볼까요? 우리 어제 코스피 2000포인트 재탈환을 했죠. 이미 MSCI 한국 지수 50선 넘어가면서부터 예고가 됐었던 일이라고 보고요. 3.02% 추가 상승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이 돼서 52.49까지 갔는데 일단은 이건 어제 우리 2000포인트 재탈환을 후반영했다고 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이제 확대는 해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추가로 좀 늘려줄 여지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내 주식을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외국인들한테 넘기고 연휴를 맞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우 저는 김희욱이었습니다.